오늘은 신년 5부작 특집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올해 꽃피울 7대 유망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뜨게 될지 두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새 다보스 포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CS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네, 매년 초에 세계 산업이라든가 각종 문화라든가 정치 분야에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이번 미국 시간으로 주말에는 전미경제학회가 열리죠. 지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아마 전미경제학회 올해 참석하는 몇몇 보면 레이 서머스 교수랑 폴 크루만 교수 맨날 이제 전미경제학회에서 싸우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이고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가 특집으로 방송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CES 세미나, 그렇죠. CES 전시회죠. 이게 열리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관심이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 상품도 나올 만큼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근데 월가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게 15일부터 진행되는 다보스 포럼, 이번이 54차 다보스 포럼인데요. 특히 주식 관련해서는 이 다보스 포럼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전체적인 대목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동산도 프래그멘테이션 이렇게 분절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이거 통화 좀 해야 되냐. 그래서 리빌딩 트러스트에서 신용을 복구시키자. 사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적 현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54차 다보스 포럼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통합이 신용을 복구하는 게 아주 전 세계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갈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세션을 보면 다 이게 영어로 자막이 다 있습니다는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통합안, 통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뉴 테크놀로지 에라일 때 새로운 신규 수준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 좀 많이 주춤했습니다는 다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상기후 대책. 우리가 이쪽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중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죠. 자막을 돌려주시면 제가 이 대목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주점했던 4차 산업혁명, 이걸 좀 범위를 넓히면 6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꽃필 4차 산업에게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 지금 각국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단연 관심은 4차 산업의 꽃피울 7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는 그중에서 관심은 AI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세션으로 그 세션 제목이 그냥 관사, 접두사 다 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as Driving Force for Economic and Security에서 아예 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역이 누굽니까? 셀 울트만이죠. 그렇죠. 셀 울트만을 비롯해서 많은 7대 유망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참석한다. 한국의 기업인과 금융인의 CS가 하지만 이번에는 다보스 포럼을 가야 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자국 행사인 전미경제학회 CS보다도 월가에서는 사실 다보스 포럼에 더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작 미국의 이렇게 기업인들은 지금 CS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전부 스위스로 날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가에서 왜 오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7대 유망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하는 그 대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 관련 소식들은 나중에 또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네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미래 유망 기술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AI 얼마나 대단합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 산업 분야를 얘기합니다는 시청자분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자막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 분야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같이 자막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하나하나 주제별로도
대학원에서 한 학기 정도 강의할 대목입니다는 그냥 스케치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크라우스 슈밥이 이건 크라우스 슈밥은 뭐냐면 세계경제 포럼을 탐색했던 다보스 포럼을 창시했던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인데요. 그분의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전문가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좀 먼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것이 방송의 신뢰를 위해서 더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크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단연 이번에 세션에서 인공지능도 들어가 있습니다는 그렇죠. 인공지능. 사실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인공지능 그린십 단계다. 엄정설람의 그린십 단계다. 그렇죠. 이것이 꽃피울 것이냐, 골든거를 갈 것이냐, 유리적 문제에도 해서 옐로우 위스를 갈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해 사실 AI의 어떤 위력 어떤 거는 다 체감했죠. 대단했죠. 대단했죠. 챗 GPT 뭐 이거에서 제2, 제3, 제4 챗 GPT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실감한 사항이다.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하시는 시온비전그룹의 김태욱 회장님께서도 연세가 꽤 되셨어요. 나이는 밝히면 안 됩니다. 나이는 좀 이렇게 됐어도. 근데 월에 한 3만 원 정도 되는 챗 GPT 해가지고 한 년 이쪽으로 앉아봐. 그래서 오늘 뭐 안경 포럼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임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한번 볼게. 딱 얘기했더니요. 질문만 정확하니까 딱 30초 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 저도 언론사 논설위원회에서 글을 쓰는 게 벌써 36년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정도로 쓸까. 그래서 저도 아주 실감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실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AI는 인간의 두뇌처럼 모든 것이 사실 그 컴퓨터가 행동하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AI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렇죠. 크라우스 슈밥의 그 얘기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체감하고 있습니다는 이게 꽤 오래됐다. 1950년에 사실 영국의 수학자 엘링 듀링이라는 시초가 돼서 지금은 뭐 상상 없을 정도로 작년부터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왜 셀 울트만이 이렇게 참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셀 울트만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문제보다도 셀 울트만이 가장 이사에서 쫓겨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윤리적 문제거든요. 그렇죠. 윤리적 문제거든요. 이 윤리적 문제에 사실 AI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문제보다도 세계에서 보면 셀 울트만을 이사에 복귀시킨 데는 윤리적 문제보다도 산업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러면 윤리적 문제를 이렇게 천재 같은 사람을 쫓겨내는 것보다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분을 이렇게 다시 모셔야 되지 않느냐는 지각이거든요. 이번에 토론에서 자유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는 이런 내용이 토론되지 않겠느냐. 결국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셀 울트만을 통해서 얘기하고 다양한 AI 전문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윤리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무슨 사회 문제, 윤리 문제, 인종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그다음에 저서 측정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산업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강하게 위한 윤리적 문제의 최종 모델을 설정하는 게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핵심적 사항이다. 그러면 윤리적 문제의 최종 모델이 설정되면 자 AI 또 AI의 CPU라든가 이런 엔비디아 이런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아주 본질적 문제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월가에서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네, 크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의 내용 중에서는 원래 보고서에서는 로봇이 가장 유망한 기술로 나왔는데요. 최근엔 AI가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로봇도 마찬가지로 AI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전부 대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로봇의 실용화 문제가 지금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사실 로봇의 실용화 문제는 1962년 GM에서 먼저 시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문제가 먼저 시발점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의료라든가 뭔가에서 전문 서비스 분야에 다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홍 앵커께서도 한국경제신문의 앞에서 사실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로봇이 배달하는 이런 모습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부적으로 와닿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로봇 연맹에서 발표한 향후의 로봇 산업의 발전 정도, 증가 정도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로봇과 관련된 사람들을 어제 방송을 위해서 만나봤습니다. 예. 어제 그 로봇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거제의 조선소 이렇게 되는데요. 어제 그 거제에서 이렇게 그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다 오다가 옛날에 제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니까 지금 하나로 넘어갔죠. 그런 상태에서 대우의 그 조선, 거기는 조선은 방산도 하고 로봇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첨단에 가는데요. 매년 10%가 적당할까 하는 측면은 그보다 더 급성장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는 아주 미니멈 수준의 증가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0%를 전제할 때 산업용 로봇은 9% 정도, 전문 서비스 분야는 5% 정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펫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펫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기르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변도 처리해야 되고 모두 또 감정 문제도 있고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노후의 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더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더 유리한 측면입니다. 펫에 대해서도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는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연 25% 이상 증가할 것이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로봇이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는 AI와 함께 굉장히 강한 미래 산업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관련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확인해 봤는데요.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양자 컴퓨터 문제는 사실 올해 가장 주목할 이러한 미래 유망 산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실 나사가 뭐든지 미국에선 군수 우주 산업에서 첨단 기술이 개발되는데요. 사실 그 나사 입장에서는 그와 함께 쌍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동시에 상용합니다. 그래서 D-Wave X라는 2X라는 이거 공개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오늘 김정우 사장께서 굉장히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웨이브라는 아주 별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각도에서 이 D-Wave 2X라는 공개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요거는 D-Wave 2X는 머닝러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 컴퓨터보다도 1억 배랍니다. 최소 1억 배입니다. 일반 컴퓨터 최소 1억 배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컴퓨터와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우리가 0과 1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 컴퓨터다. 근데 아까 큐피트 얘기를 했습니다는 이 쌍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1과 2를 다이카타마지 하는 게 아니고 통합시킨다, 결합시킨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 쌍자 컴퓨터는 지금까지 사람이 크로마뇽 인류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역사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수수께끼, 그리고 세계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에서 7대 수수께끼라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수께끼조차도 다 풀어낸다 하는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쌍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주 발사체도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작년에 스페이스 X와 같은 우주 대중화 시대는 측면에서 이 관련된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죠. 근데 작년에 5월이라든가 작년 11월에 연속해서 실패하는 관계로 해서 이 분야가 실망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사실 우주 항공의 대중화 시대를 열 만큼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예. 다른 그 미국의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다른 쪽도 전부 이 스페이스 X 같은 것을 개발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꽃피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산업 보면 비교적 역사가 오래됐죠. 미국과 소련이 이제 과거 소련입니다. 사실 우주 항공에 경쟁하는 군사 목적으로서 이것이 많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우주 항공 산업은 우주 항공 산업의 대중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군수가 아니라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일본의 대강진이라든가 그래서 이상기온 문제 때문에 올해는 사실 하이퍼라고 붙일 만큼 굉장히 이상기온이 굉장히 올해 세계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온 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의 한계를 맞았다. 이거를 보존하는 차원의 디스토피아 문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는 거고요. 이 디스토피아 문제도 시청자는 다보스 포럼에서 먼저 제시했습니다. 디스토피아 문제도 이제는 지구를 개발하지만 마라. 자꾸 기업인들이 개발하고 경쟁력이 개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개발해서 인류가 아프다. 지구가 아프다. 그럼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병원 것을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디스토피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ESG라든가 뭔가 이런 게 전부 environment, social value 남 좀 생각해라. 예. 그리고 남 좀 생각하는데 가버넌스 묶어라. 이런 게 바로 ESG가 디스토피아의 대부분의 경영 덕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구를 보호하는 문제와 함께 지구를 떠나라. 화성과 달과 이걸 떠나라. 근데 사실 군수 목적으로 떠나는 것보다도 사람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스페이스 X 같은 이런 사실 우주 대중화 시대를 이렇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이 분야도 작년에 시행착오고 기대를 물었을 것과 달리 올해도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크라이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타버스로 상징되는 가상현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굉장히 핫했었는데 요즘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가상현실 문제, VR 문제는 가장 먼저 꼽을 거로 봤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 때 피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VR 문제, 가상현실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거 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걸 잘 아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분야에 잘 문외 아닙니다. 또 게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척에서는 게임 해가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무슨 게임 업체죠? 그래서 자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게임의 창업자로서 예.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요. VR 문제는 가장 이렇게 선두격으로 됐는데요. 주 바로 옆에 왜 이렇게 VR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느냐 예. 기대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가격 문제가 높았다. 높았다. 이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호환성 문제가 마케팅하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다. 넷마블입니다. 제 예. 친척의 예. 넷마블입니다. 제 제과 예. 이렇게 넷마블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런 문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뭐 이렇게 BTS 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예. BTS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해서 빠르게 이걸 극복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VR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4개 분야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 콘솔 문제라든가 그래서 게임의 전문가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예. 게임 콘솔 문제라든가 독자 기기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메타버스. 근데 작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습니다는 굉장히 주춤했었죠. 그렇죠. 그게 높은 가격, 기술의 호환성. 메타버스는 기술의 호환성 문제가 때문에 그랬었죠. 그러나 앞으로 증강현실 문제는 AI 발전, 로봇 발전, 쌍다 컴퓨터 발전, 유관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VR 문제가 이렇게 주춤할 수는 없다. 동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의 생태계상 DNA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주변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VR 문제도 사실 이렇게 발전되는 성장통 문제를 극복하고 아마 많은 분야에서
큰 변화, 빅 체인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느새 결말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6번째 유망 산업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이것도 이제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대중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테슬라, 예. 우리가 엔비디아를 삽니까, 테슬라를 삽니까 할 때는 작년에 엔비디아를 추천했죠. 그렇죠. 테슬라는 다른 것보다는 기술상 문제는 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 할인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는 감사는 이건 경쟁사를 도와주는 거고 가격 할인은 뺏는 거다. 이거는 뭐냐? 공생적 구조에서는 발전치 못하다. 그때가 테슬라 주가가 $220, $230인데요. 엔비디아는 한 $260 올랐습니다는 그 테슬라는 거의 추침했죠. 지금도 뭐 $250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좀 주가가 아마 김치현 PD가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중에 엔비디아는 나스닥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했을 겁니다.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아마 그 주가 모습이 되는데요. 예. 요 대목은 테슬라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나스닥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랐죠. 그런데요. 요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가 이 AF 파트너스의 정성희 박사라고 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랑 같이 일주일마다 만나기 때문에 이분을 토대로 해서 안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차 문제는 엔진의 다운사이징 문제, 차체 무게 절감 문제, 하이브리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문제. 그렇죠. 이게 이제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분의 얘기 들어보면 전방 충돌 경고 장치. 또 이분의 얘기는 이게 다 영어 이니셜을 썼습니다. 워낙 그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문외 아닙니다. 자율비행 제동장치, AEBS, 뭐 차선 이탈 경고 장치, LDWS, 완전 자율주행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조만간 완전 자율차, 자율자동차를 양산하는 단계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CO2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기차를 가느냐, 충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과정상에서 이렇게 지금 불편함이 돼서 하이브리드인가 이런 쪽에 좀 전기차가 이렇게 되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문제에서는 테슬라를 극복하고 지금 완성체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시장도 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미래 7대 유망 산업에서는 조금 뒤처지긴 합니다만 대책하지만 이 분야도 여전히 꼽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유망 산업입니다. 지금 기후 리스크가 심각하죠.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선 뭐 강진도 있었고요. 핵융합 같은 친환경 대체에너지 수요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레이트보다는 하이퍼가 되니까 세계경제 입장에서 우리의 최대 세계경제 현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초부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사실 CO2 가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인류의 안전을 보장했을까 하는 것이 한 세션에 지금 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다보스 포럼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CO2 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CO2 가스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눈이 말씀드리는 대체 에너지의 양산 문제다. 근데 대체 에너지 문제에서 이전 정부를 저는 정치색을 띠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게 원전의 탈원전은 정말로 잘못됐다. 제가 여기에 그냥 형용사나 붙이겠습니다. 정말로 잘못됐다. 정말로 잘못됐다. 우리가 세계에서 원전이 2에서 3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미래의 트렌드를 읽고 더 1위 쪽으로 갔으면 지금의 세계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원전을 찾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뭐냐? 얼만큼 지금 각광을 받았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원전을 하려면 국민의 세금을 넣어야 됩니다. 원전이라는 건 세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저 적자 허덕이는 것을 내가 지금 정규를 더 내야 되거든요. 한 나라의 그 최고 통수권자의 정치를 잘못하면 얼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가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체에너지가 지금 하는데요. 한국은 태양열 안 됩니다. 맨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기하는데 마스크 쓰고 되는 무슨 태양열입니까?
조력 일본의 대진 때문에 동해안에 지금 1m까지 올라온다는 거 무슨 그게 통제 가능합니까? 이게 조력 에너지를 통제 가능해야 전기차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에게. 풍력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 문제가 세계 최대 이슈니까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지금 뭐냐? 지금 이렇게 태양광이든가 그다음에 사실 조력 풍력보다는 원전 그리고 사실 지금의 자연재해 때문에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나무라든가 이런 게 바이오패스 에너지거든요. 인도네시아라든가 이게 부각되는 것도 바로 그러거든요. 예. 자연 생태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차피 그거는 쓰레기 환경오염인데요. 재생에너지. 우리가 이게 저쪽 지역의 쓰레기도 이렇게 에너지로 축출하거든요. 그런 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로 지금 어떻게 각광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분야가 지금 관련해서 핵융합이 7대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7대 유망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